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인 거 찾으래요. 우선 직각삼각형들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만족하는 게 있나 봅시다. 우선 전부 직각이니까 R은 다 해당되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몇이다? 5인 녀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5인 녀석을 찾으니까 얘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한 각이나 한 변만 같으면 되지? 왜? R, H까지 확보가 됐어요. 얘는 뭡니까? RH, S 합동이에요. 자, 그러므로 답습니다. 그래, 삼각형 ABC랑 합동일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세 개를 폐주를 긋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삼각형 A에 해당되는 3과 5의 끼인각, 3과 5의 끼인각 뭐예요? 이거 인이? I지. 네. I 써주시면 되겠고 B는 직각이니까 뭐예요? G. 그리고 남은 한 녀석 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합동 조건은 뭡니까? R, H, S 합동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삼각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이 있고요. 빗변의 길이가 6이에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6인 녀석을 찾았더니 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각도가 주어졌네요. 30도니까 여기 몇 도 되겠어요? 60도니까 여기 몇 도 되겠어요? 30도. 여기 30도면 당연히 얘 몇 도 되겠어? 60도 되겠죠. 그쵸? RH에다가 아무거나 30도든 60도든 각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삼각형 DEF는 합동되겠습니다. D 60도에 대응되는 녀석 N, E 30도에 대응되는 녀석 O, 그리고 F 직각에 대응되는 녀석 M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무슨 합동입니까? RH, A 합동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도록 하자. 얘 빗변의 길이 몇이에요? 7이에요. 얘 빗변의 길이 뭔지 몰라도 여기에 7이 왔기 때문에 7보다 큰 수 오겠죠? 그러므로 두 직각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노랭이, 빨갱이 두 개밖에 없다예요. 자, 유제 1번 X 몇 나왔습니까? 3. Y 몇 나왔습니까? 24. 앞으로 24. 잘못 풀었어요. 다시 풀어드려요? 풀어드려요 하였냐? 예, 풀어보고 가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와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었어요. 여기가 42도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두 개 합치면 요 전체 각은 몇 도 되겠습니까? 90도. 예, 90도가 돼야 되니까 요 각은 몇이 될까요? 42도. 48도가 되겠죠. 예, 되겠습니까? 48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여기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지? 이 두 개 삼각형. 그러면서 한 변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므로 여기가 3cm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 3cm 되겠죠. x는 3이고 얘하고 얘도 각이 같이 합동이니까 48을 반땡반땡하면 y는 몇 되겠다? 24가 되겠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틀렸지? 아니.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보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할까? 요게 선생님이 임의로 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각의 이등분선을 긋는다는 건 여기에 각이 있으면 이 각을 반땡 나눌 수 있는 어떤 선을 긋는다라는 얘기지. 즉 각의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항상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놀라운 점이 있냐면 이 이등분선 위에 선생님이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요. 자,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에 뭘 내린다고? 수선의 발. 엄밀히 말하면 뭘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를 만든다? 직각 삼각형.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직각이죠. 빗병 공통이죠. 같죠. 즉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무조건 합동이다 아니다? 합동이다예요. 그러므로 요 길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거예요. 요 길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거예요. 요런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됐으니까 네, 요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번엔 선생님이요 뭐냐면요.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자 봐요.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 거리야 이런 식으로 거리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점에서 직선에 무엇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게 거리야. 그런데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야. 일명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렇게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린 게 같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뭔 짓을 하냐? 직각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요. 얘하고 얘는 합동되겠죠? 무슨 합동되겠습니까? RHN. 이게 뭔데? A야 S야? S 합동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 RH, S 합동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의 크기 같을 거고 얘랑 길이 같을 거고 요런 결론을 줄줄이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필수예제 2번 문제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2, 유제 2 다 풀어봅니다. 준서 다 풀었어요? 우리 준석은 답을 한번 얘기해보자. 필수예제 2번에 1번, 2번, 35. 유제 2번,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3cm. 정답이에요. 근데 왜 확실하지 않아? 확실한 정답을 풀어놓고. 잘했습니다. 유제 이거 모르겠어요. 예, 유제 2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2번은 5와 35 모두 나오셨죠? 자, 그러면 유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예요. 어떤 조건 나왔습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떠하다? 같다. 요 각의 크기 몇 도다? 45도. 요 각각의 각의 크기는 더해서 45도 나와야 되니까 22.5도 나와. 뭐 요런 상황을 이 한마디 말에서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각 A의 2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고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직각 R, 얘가 뭐랬어? H, 그리고 뭐예요? A, 합동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인 상태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요만큼의 길이 같은 상태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3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도 45도, 90도, 45도니까 직각이 되면 삼각형 돼서 요 길이 몇 되겠어요? 3 되겠죠. 얘도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잖아. 90, 45, 45. 네. 네, 그러니까 3, 3. 아. 되겠습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부터 쭉 정보를 이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52페이지 보도록 하자. 예. 자, 이제 드디어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나오네요. 우선요, 접선과 할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좌표 평면, 평평한 면 위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가능해요. 만나지 않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근데 사실 얘하고 얘는 그냥 뭐 각자 가니까 별로 상관이 없지만 얘는 원하고 만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직선은 굉장히 중요하겠지. 우리는 이때 요 직선을 보고요. 야, 원에 접해 있어. 접한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요 선 같은 경우는요. 원을 두 개로 분할하고 있지. 두 개로 나눠버리고 있지. 분할. 그래서 얘를 분할한다 라 그래서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얘 뭐라고 부른다? 시작! 접선. 얘는 할선. 얘는 접선. 얘는 할선 되겠습니다. 그럼 수학에서는 접선이 중요할까? 할선이 중요할까? 할선. 접선이 훨 중요해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해요. 항상 접하는 건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접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즉 접하는 이런 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바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접하는 점 하나가 딱 생기지. 그 점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 접선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이렇게 90도라는 각을 무조건 이루게 돼요. 되겠습니까? 여기 각이 몇 도다? 90도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할선은 원과 두 점에서 만나서 원을 분할하는 선, 할선이라고 부른다. 뭐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선생님. 되겠습니다. 네. 그냥 떨어져 있는 선은 뭐라 해요? 이름이 없어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관계가 없잖아. 각자 존재하는 거지 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선생님, 네. 왜 할 점은 없어요? 얘 할점이라 부를 거야? 자, 점에는요, 접점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할점이라는 개념은 쓰지 않아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서 별로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할점 이런 건 의미도 없고, 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에만 정의를 붙이지 의미 없는 데다가 막 난 여기 앞으로 할점이라고 할 거야 이런 거 안 해. 수학은 네. 선생님, 저기 네. 이렇게 직각으로 내리잖아요. 수직으로. 네. 그럼 저게 반지름 되는 거예요? 네, 반지름이죠. 당연히. 뭐가요? 얘가 반지름이라고요. 아, 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외접원과 외심이라는 개념을 볼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안쪽에 다각형이 하나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오각형이 보여요. 아래쪽에도 오각형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오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꼭지점들이 전부 다 한 원위에 놓여 있어요. 반면에 얘는요. 꼭지점이 일부만 원위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와, 이 원을요. 바깥쪽에 접해 있는 원이다라고 불러서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원은 외접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리고 요 경우에 요런 상황을 외접한다라고 부르지만 얘는 외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요 밑에 나와 있는 정의요 좀 이제 이해했으니까 보고 가도록 하자.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 제목부터 시작해서 세 줄 소리내서 생각하면서 읽어볼 거야. 시작! 외접원과 외심, 한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한 원위에 있을 때 이 원은 다각형에 외접한다고 한다. 외접원, 한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 다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한다. 외심, 외접원의 중심. 자, 외접원의 중심인 얘가 바로 뭐다? 외심, 보통 수학에서 O라고 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은 녀석들이 외접원, 외심 뭐 이런 개념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삼각형의 외심과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개념만 배우게 될 거야. 무슨 도형의? 삼각형의. 무슨 도형의? 삼각형의. 자, 그러면 삼각형의 외심은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요. 왜 삼각형이냐면 다른 도형들은요. 외접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삼각형은요. 무조건 외접원이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 이런 개념을 배우는 거야. 무조건 100% 외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변 있지? 우리가 변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선분 나왔어요 이러면서 요런 선 하나 가르쳤는데 이 선의 이름이 뭐였는데? 수직 이등분 선이었죠. 요 각각의 변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 선을 긋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쪽에서도 수직 이등분 선을 긋는 겁니다. 자, 요쪽에서도 수직 이등분 선을 그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게 한 점에서 항상 만나요. 이 한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외심이 됩니다. 그리고요, 외심이 있다는 건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거겠지. 그 외접원은 당연히 뭐 요렇게 생긴 외접원이어야겠네? 맞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요렇게 꼭지점에서 외심의 선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서로 합동 맞습니까? 네. 맞죠. 자, 왜냐면 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서 같아요. 근데 둘 다 90도야. 그러면 R, H 거기에 뭐가 같아요? S 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도 두 개가 합동인 삼각형 맞나요? 맞게 되겠죠. 여기 있는 요 삼각형도 두 개가 합동인 삼각형 맞나요? 맞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선생님이 요만큼의 각을 A라면 얘도 뭐가 돼? A. 요만큼의 각을 B라 하면 얘 뭐가 돼? B. 요만큼의 각을 C라 하면 얘 뭐가 돼? C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와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가 180도니까 선생님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각 90도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왜 요런 겁니다. 90도예요? 얘 더하면 180도지. 네. 그런데 이 안에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지. 네. 그러므로 A, B, C 하면 90도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정의예요. 애들이 열나 못 외우는데 무조건 암기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정의입니다. 삼각형의 외심은요. 세 변의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세 변의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이에요. 세 변의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을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불러요. 자, 요걸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직 안 배웠지만 비교해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요 녀석과 대비해서 배우는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내심은 어떤 개념이냐? 요런 겁니다.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요. 이렇게 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요. 요 삼각형 안쪽에 원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는 요 원을 뭐라고 부른다? 외접 원. 요 원을 뭐라고 부른다? 내접 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외심.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정의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삼각형의 내심은요. 세 내각의 변이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선은 수직 2등분 선이지. 각이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선은 무슨 선일까? 2등분 선. 맞아? 각의 2등분 선이죠. 세 내각의 2등분 선의 교점이에요. 이거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우선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래도 교점이라 쓰신 거죠? 예, 교점이에요. 고점 아니고 교점이에요. 교점. 선생님, 네, 삼각형이 무조건 네, 외심 내심 다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바깥쪽이에요. 네. 근데 이만큼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외접원이 맞는데 외심이 바깥쪽에 생길 뿐이야. 외접원의 뜻이 뭔데? 모두 다 세 꼭지점에 다 접해 있잖아. 하나, 둘, 셋. 그러지 마시고. 근데 더 크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건 외접원이 아니지. 삼각형 하나의 외접원 하나야. 너의 말은 지금 이런 거야. 삼각형이 있거든? 얘의 외접원은 이렇게 존재하겠지. 네. 근데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 삼각형이 있는데 선생님 이러면 외접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네. 얘만 외접원이야. 아, 그 무조건 생기네. 무조건 생겨요. 아. 삼각형은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다시. 변 나오면 뭐밖에 없다? 수직 2등분선. 각 나오면 뭐밖에 없다? 2등분선. 변 나오면 수직 2등분선. 각 나오면 2등분선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내심은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 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각이 끝났지. 각 아니면 외심은 잠깐만 내심이 세 내각이었으니까 외심은 각이 아닌 뭐가 되겠다? 변. 세 변에 뭐 나와? 변 나오면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삼각형의 내심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 아우, 내심이 각이면 외심은 변이겠구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삼각형의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어떠하다?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지니까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필세제 1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준석은 필수예제 1번 시간 더 드려요? 같이 풀까 더 줄까 시간? 좀만 더. 네. 이게 되게 쉬운데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건 개념이 약간 미약한 것 같아서 선생님 개념 한 번 더 잡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토요일날 숙제 다 했어? 그래도 열심히 잘한다 이 소리. 할만해? 아니요. 이거 뭐야? 그냥 그냥 안 늘고 악착같이 하고 하는 거야? 있어요. 응? 안 늘고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꾸준히 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가서 나 수학 진짜 잘 배웠어. 진짜 편하고 쉬운데 너희 어려웠니? 뭐 이렇게 얘기해줄게요. 그리고 너네 중학교 수학부터 선생님하고 해서 조금 더 연계돼서 편하지. 다른 애들 멍 있을 때 대답이 조금이라도 나오잖아. 안 돼. 준석은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자, X 1번 X는 4, Y는 40. 2번 X는 5, Y는 30.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아주 중요한 개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보도록 하겠다요. 자, 기억하세요. 삼각형에는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예각 삼각형도 있고요. 두 번째 보이는 한 각의 크기가 둔각인 둔각 삼각형도 있고요. 한 각의 크기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도 있는데 예각 삼각형은 외심이 항상 삼각형 안쪽에 존재해요. 둔각 삼각형은 외심이 항상 삼각형 밖에 존재해요. 그런데 직각 삼각형은 어디에 존재한다? 빗변에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 2, 3 중에 누굴 것 같아? 얘가 제일 중요해요. 나왔다면 얘야. 그래서 윤효석 선생님 그림 한번 다시 크게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요. 직각 삼각형에선 항상 외심이 요 빗변에 중심에 놓입니다 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야?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세 개가 모두 같다예요. 왜? 얘는 전부 다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뭐야? 반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와, 이 거리 모두가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요. 다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모두 어떠하다? 같다.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항상 어디에 놓인다? 빗변의 중점에 놓여. 근데 얘가 와, 이 길이 갖고 중점이래. 그럼 얘가 이제 외심 오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빗변 길이의 절반이 곧 뭐다? 반지름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되겠습니까? 얘들아, 직각 삼각형이 있어. 3대 4대 5야. 요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을 무조건 어디에? 쭉 찍어서 몇입니까? 2.5 잡고 파이 아래 제곱. 이게 넓이야.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원을 구하는 거예요? 원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외접원의 넓이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문제 풀어보자. 필수예제 2번 문제 풀어봅니다. 필수예제 2번 풀어보세요.
너희 3학년 1학기 교재 숙제 주말에 내도 상관없어? 아, 네. 네. 근데 금요일날 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네.